하중은 적지하중이라 했죠. 하라중은 적지하중입니다. 자, 그럼 하라중은 기간으로 따져서는 그 건축물의 장기간 자유는 뭐다? 장기하중이었죠.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라중은 첫째 무슨 하중이다? 장기하중이었습니다. 장기하중이었고, 그 다음에 작용 방향으로 봤을 때는 뭐다? 수직하중으로 봐주죠. 연직하중으로 봐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라중은, 자, 이거는 불변하중은 아니죠. 변하지 않는 하중은 아닙니다. 변할 수가 있죠. 하라중, 라이브 로드는 불변하중은 아닙니다. 하라중은. 그리고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었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하라중은 기본을 잡아주실 것이, 얘는 이 하라중 개념은 건축물의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겠죠.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항상 일정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설이나 설비 이런 설비 쪽은 이 주요 구조부와 같은 구조물에 뭐 돼야 돼? 부착 고정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조물에 부착 고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정 안 돼야지 하라중에 속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잡아두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것이 이 하라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라 했죠.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반 거실과 관련된 이런 법적 거실 개념은 기본적으로 얼마로 설계한다? 수립바닥 하라중이 얼마? 자, 2kg 유톤으로 봐준다 했죠. 2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합니다. 거실 용도는 이렇게 봐줍니다. 주거용 거실은 이걸로 봐준다 했습니다. 주거용 거실은 2로 봐준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거실은 이걸로 보지만, 자, 일반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중에 얼마로? 1.5배로 봅니다. 그러면 2니까 곱하기 1.5배로 보니까 얼마가? 3으로 봐준다. 3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봐주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자. 공동주택의 무슨 실? 공용실. 공동주택의 공용실의 경우는 얼마로 설계하겠다? 요거는 5입니다. 5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단은 2세대 거주주택일 때는 얼마로 설계하고? 2로 설계한다 했죠? 2세대 거주주택이 아닐 때는 5입니다. 계단의 경우는. 계단은 보통 2세대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요거는 2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는데, 기타 계단에 대해서는 기타는 5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은 자, 발코니하고 거실 중에 누가 크냐 이것만 알면 되었지만 올해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1번에서는 뒤에 꼭 체크를 하십시오. 무슨 하중이어야 된다? 최대 하중이어야 돼. 최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건축구조 설계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봐두세요. 최소나 평균 하중이 아니고 뭐다? 최대로 해야 됩니다. 최대로. 자, 왜 그런가 하면 점유 사용할 때 최대로 설계를 해야지 안전하죠. 만약에 평균으로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하라중은 등분포 하라중하고 집중 하라중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해당 구조 부재의 큰 응력을 발생하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큰 응력을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하라중은 구조체 이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이나 각종 설비의 중량에 의해서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연직 하중은 이거죠.
부착된 거는 무슨 하중이다? 얘는 명시하면 부착 고정이 되면 안 된다 했죠. 하라중은 부착 고정이 되면 고정 하중으로 간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5번의 경우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의 지문을 조금 따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혹시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답은 아니니까 답을 유도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눈여겨보더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알아두실 거는 이거는 공부해야 돼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요거 그 주거용 거실 쪽하고 있죠.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중의 1.5배 제가 이렇게 계산했지만, 그래서 수립바닥 하라중에 몇 배다? 1.5배입니다. 1.5배로 하는 겁니다. 출입바닥 하라중에 1.5배. 기준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공동주택 발굴 기본 등본포 하라중은 얼마였어요? 자, 공동주택은 출입바닥 하중에 1.5배로 설계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3km 유턴으로 보면 되고, 최대는 5입니다. 최소한 얼마로 설계하라? 3km 유턴 per 제곱미터 설계하고, 최대는 얼마? 5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은 바로 3입니다. 3위로 보시면 되겠고,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고정 하중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고정 하중은 건물 자체의 중량이라 했죠. 자중을 무엇이다? 고정 하중이라고 했습니다. 고정 하중은 동일하게 장기 하중이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 방향을 봤을 때마다 수직 연직 하중으로 작용됩니다. 그리고 얘는 불변 하중이죠. 철거 해체하지 않는 이상이죠. 불변 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하중을 장단기로 구분할 때 하라중은 어디에 속한다? 장기 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장기 하중이고, 그 다음에 3번에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충격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한다. 주의할 것은 적설하중은 항상 주의하십시오. 적설하중은 지역에서 잘 봐야 돼요. 일반 지역에서는 얘는 뭐로 본다? 단기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얘는 단기하중으로 설계하고요. 이것을 무슨 지역에서?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진력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에다가 무엇을 곱해서? 수평 진도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무게를 줄여야지 지진력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공동주택 발코니 하라중은 거실 하라중보다 작은 값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큰 값을 쓰게 됩니다. 몇 배로 설계한다? 1.5배로 설계한다. 그럼 공동주택 하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누가 제일 하라중은 크게 설계한다? 공용실. 공용실을 크게 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십시오. 공용실. 하라중 하면 조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서 4번 문제 적설하중하고 그 다음에 5번의 풍하중에 대해서 해놨어요. 자, 요거는 왜 해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종합문제의 지문 땄을 걸 대비해서 건축구조 설계 기준에 그걸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번은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공부하려고는 하지 말고요. 아직 안 간다. 시험 문제는 가지 않지만 작년 시험에도 어떻게 지문으로 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4번 문제는
적설하중에 대한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 있죠. 지문을 거기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은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값에다가 추가했죠. 뭐 다른 계수, 여러 가지 계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막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지상 적설의 기본값은 제한기간 100년. 그럼 여기서 제한기간 100년이라는 것은 이걸 기준 잡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해서 과거 몇 년? 100년 동안에 온 양이죠. 최대한 그거 가지고 잡겠다는 겁니다. 100년. 100년 가를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특정 지역에 대한 지상 적설화 중에 실제 조사 연구엔 수직 최심 적설 깊이 및 눈의 평균 중량을 고려해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소 지상 적설화 중은 3kN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저 정도 돼야 돼요. 한 속초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양이야.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최소 지상 적설화 중은 0.5입니다. 0.5kN per 제곱미터 요거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 대전이나 이런 데는 여기에 해당돼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0.5. 여기 얼마 정도 된다 해서 50kg이 쉽게 면적당 50kg가 눈의 무게로 설계를 하겠다 이겁니다. 최소 지상 적설화 중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설하중은 여기에다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알아놓으면 이론적으로 적설하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설하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 이거죠. 눈의 단위 중량 영향주의죠. 눈의 단위 중량이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적설마다 양 깊이가 되겠죠. 적설 깊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붕의 형상이나 뭐도 영향을 준다. 경사도, 지붕의 형상이나 이런 경사도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간단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적설하중 하면 기억하실 것이 아까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 하중으로 보지만 다설 지역에서는 뭘로 본다? 장기 하중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풍하중에 대해서 해놨어요. 작년에 이제 풍하중 그 지문 한 줄 쓴 겁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답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건 공무원 시험 이런 데나 나오지. 다른 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문 한 줄 정도 아마 땄을 겁니다. 혹시 써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십시오. 5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5번은. 자, 그리고 걱정되는 분은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풍하중은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면 풍하중은 어떻게? 증가한다. 이것만 기억해요. 높이가 증가하면 풍하중은 증가된다는 거. 이것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본적인 거. 자, 그리고 6번 보시면 다음 설계 하중에 대한 하중의 조합에서 장기 응력 조합. 그럼 일반 지역의 경우에 나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일반 지역이냐 다설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항상 기본 작업세. 일반 지역에서는 장기는 뭐입니까?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이 두 개의 합이죠. 하라중. 이 두 개의 합이 됩니다.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조합입니다. 근데 다설 지역에서는 뭐까지 포함시킨다? 적설까지 포함되죠. 다설 지역은 고정하중에다가 플러스 이 하라중, 적재하중하고 적설하중까지 플러스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한번 내긴 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냈습니다. 아직은 출제를 안 했습니다. 한 번은 낼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장기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장기하중은 수직하중이죠. 수직하중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직 하중에 해당이 되는 게 그죠? 수직 하중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고정 하중이 있고요. 고정 하중, 사하중이 있고 적지 하중인 하라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설 하중. 적설 하중이 수직 하중을 적되죠. 자, 그리고 공사, 우리가 뭐 장기 수성 계획이나 이제 보수 공사 하면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하중을 가는 게 있죠. 크레인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시공하중이라고 해요. 시공하중. 이것이 수직하중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수직하중, 연직하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장기하중은 철골조 건물보다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 더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저거죠. 철골조 건물은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단면을 줄일 수 있죠. 단면을 줄일 수 있는 방, 적게 할 수 있는데 대신 철근 콘크리트가 단면이 커야 되죠. 그래서 자중이 첨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보통 이겁니다. 자체 무게가 이 정도 차지합니다. 사실 여기 들어와 우리도 현재 철근 콘크리트 건물 있는데 여기 책상도 넓고 칸막이도 적고 사람도 들어와 있죠. 이거는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자기 자중이 한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건물 전체 무게.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하중은 일반 지역에 있어서는 고정하중과 무슨 하중? 하라중의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하중 가구나 물품 중량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OX, X입니다. 자, 가구나 물품의 하중은 무슨 하중이 있다? 하라중이죠. 하라중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설지역에서는 적설하중 포함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내진상 가장 불리한 구조. 내진상 불리한 것은 자, 내진상 불리한 것, 내진 구조가 아닌 것 하면요. 내진 구조가 아닌 것은 자, 아닌 것은 어떤 구조다? 조적식 구조다. 조적 구조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식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조적 구조 이래도 됩니다. 식은 뭐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에서도 노통 연간식 보일러, 수간식 보일러 이럴 때 식자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조적식 구조 해도 되고 조적 구조 이래도 관계없습니다. 분명히 5자 있는데 왜 4자로 바뀌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적식 구조들이 내진 구조가 아닙니다. 조적 구조 뭐 있습니까? 벽돌 블록 있죠? 돌. 이것이 무엇이다? 조적식 구조. 이것은 내진 구조상 불리한 거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기준 잡아 두시고요. 특히 2번, 3번이 철골 구조하고 무슨 구조? 3번이 나무 구조죠. 가구식 구조죠. 2번과 3번이 무슨 구조다? 가구식 구조예요. 가구식 구조에서는 내진상 유리하게해서 자 이겁니다. 가세 있죠? 가세가 내진 보강이에요. 가세, 브레이스. 이 가세가 내진 보강이 되는 거예요. 가세 브레이스가 내진 보강입니다. 이거 설치하고 안 설치하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 거 있죠? 이런 건물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다른 데는 아니라도.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아이러니해요. 1층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진 나면 제일 어디가 먼저 붕괴된다 했어요? 1층이라고 했잖아. 근데 1층이 또 임대료가 제일 비싸죠. 1층을 또 가세를 쳐놓을 수도 없고. 아이러니해요. 원래 1층 부분 있죠? 여기를 가세를 딱 설치해주면요, 튼튼해집니다. 왜냐하면 전단역이 제일 큰 부분이 몇 층이라고 했어요? 1층이에요. 진영이 흔들리잖아. 그럼 여기가 탁 붕괴돼요. 1층에. 그래서 1층을 가세를 이렇게 대줘야 되는데 1층에 가세 대놓으면 참 좋겠어요. 안 좋겠죠? 1층에 뭐 많아요? 뭐 커피숍이든 전부 다 1층에 다 있잖아. 맞지?
마트 편의점이든 뭐 하여튼 뭐 먹고 이런 거 다 일생이 나이죠. 그러다가 막 X자 Y자 다 써놓으면 이러니 합니다. 보시고 그래서 내진 보강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4번 있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있죠? 1번 4번은 무슨 구조입니까? 일체식 구조잖아요. 일체식 구조에서는 이거죠. 일체식 구조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이 전단벽으로만 해요. 이 전단벽이 내진 보강이 기본입니다. 내진 보강에 이 전단벽을 설계를 거의 해줍니다. 전단벽을. 자, 우리 어디 있어요? 전단벽이? 어디 있어요? 전단벽이? 이 엘리베이터하고 성관계 있는 데 있죠? 엘리베이터 성관계 있는 데가 전단벽입니다. 오늘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한 벽을 한번 두드리면서 내려가봐요. 성곽이 있는데 저 옆에 벽 한번 둥둥 쳐봐요. 그 벽이 전단벽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죠. 자, 건물 지을 때 보면 이겁니다. 건물 지을 때 보면, 자, 혹시 저기 시청 건물 짓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시청 건물 질 때 아마 주뼈대 올릴 때 이 전단벽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벽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아요. 이제 철근 보강들 있죠. 예, 전단 보강근 쓰는 거야. 전단 철근을 써주는 거야. 전단 철근. 전단 철근을 보강해 줍니다. 전단 철근 보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단 철근은 많아요. 전단 철근 대표적으로 뭐도 있다? 스트럽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있다? 띠철근도 있고요. 띠철근, 띠근이라고 됐죠? 후프반 있죠?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선 철근도 있고요. 아니면 용접 철망 설치해 주는 경우 있고요. 용접 철망. 그리고 요새 이제 탄소섬유로 보강해 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때 탄소섬유 보강하는 거 제 대학원 시절에 그때 연구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의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때려 부숴가지고 보강해 주니까 80% 응력 회복하더라고요. 7, 80% 정도. 엄청나더라고요. 그 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서 답은 몇 번? 5주구죠. 내진 구조는 조적식 구조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내진 설계.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제 경주 분들은 노이로제셨죠? 맞죠? 지진 때문에 지금 한 엄청나게 계속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하죠. 그래서 이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이거는 기출 문제에 갖다 놨어요. 이게 10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자, 지진은 가르쳐 줄게. 어느 때 냈는가 하면 지진은 몇 회 때 나왔을 그때 지진이? 지진 났을 때 나올 건 아닙니다. 1회 때 출제되고 지진에 의해서 1회 때 냈고 10회 때 냈고요. 그리고 16회 때 냈습니다. 자, 자꾸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회 때 냈어요. 18회 때는 자체적으로 낸 건 아니고 종합문제 지문이 답이 됐어요. 자체적으로 낸 건 아니고 이건 자체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자체적으로 낸 건 이거고 이 개별적으로 낸 거는 1회, 10회, 16회에 다른 거 지진에 대해서 처음에는 1회 때는 뭘 냈는가? 법규정을 냈어요. 법규정. 여기 교수님들은 주특기거든. 이론만 절대 안 낸다. 오만 데 다가서 개같은 이론이라 해서 법도 내고 오만 거 다 끌어내. 시방서 내고. 안 그래도 건축 시공 기술사가 저번에 여기 와서 시험 쳤었는데 18회 때 시공 기술사 하면서 시방서 이만큼 안 했다 이러면서 골 때린 놈들이라고 그래야 돼.
아니 나는 나 자기는 시범 기술 쓰면서 시범서 이만큼 안 했다고. 내 현장에 있어도 이거 이만큼 안 했다고. 오만 것도 안 해니까 막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분도 점수 별로 못 받았어요. 시방서 많이 보는데도. 시방서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희한하게 내니까 이야기하시네. 근데 의외로 저 토목 관련했던 분이 점수는 잘 맞았습니다. 그때 아마 90몇 점 맞았습니다. 시방서 내가 골 때리게 내면 시방서도 왕창 낼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시방서를 한자 다 읽으셨는가 봐. 그분은 거의 다행히 90몇 점 맞으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떨어졌어요. 시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민법을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민법이 까락났어요. 민법이 쉬었었는데 민법이 까락나가지고 시설교는 진짜 잘 맞췄어요. 95점인가 아마 92.5인가 이래 맞춰서 딱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골고루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 있는 과목은 너무 한 거야. 절대 자신 있는 과목 하면 안 되고, 맞죠? 자기가 조금 등한시 되는 과목 안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회 때 이제 지문 냈거든. 그때 이제 지붕의 형상 경사도 이러면서 지문 냈어요. 지진 하중을 이렇게 냈거든. 관계없죠. 적설 하중 관계 된 건데. 그래서 냈고, 그럼 이거는 냈다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냈다기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애매하다. 20회 때 나와야 돼요. 20회 때 내야 됩니다. 또 내야 됩니다. 자, 보두시고. 자, 그러면 거기 지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건 기출 문제인데, 자, 먼저 보세요. 내진 설계는 구조물의 지진에 견디도록 구조물의 뭐다? 강성 확보하는 것은 뭐다? 내진입니다. 내진 개념이고, 그런데 3번에 재진해놨죠.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정확히 따지면 뭐라 했어요? 이거 쓰기 싫어한다 했죠. 동조 질량 감색이 이거 쓰기 싫어한다니까 되게. 그래서 줄여서 쓴다니까. 그럼 별도의 장치 이렇게 할 수도, 아니면 재진 장치. 또 희한한 인간 또 이렇게, 이게 여기 영어 중에 댐퍼만 씁니다. 거기 밑에 해놨죠. 밑에 그 중에서 영어 중에서 있죠. 댐퍼만 써가지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봐두시고, 이용해서 지진력에 대응하는 힘을 구조물에 발생시켜서 그걸 흡수하는 기술마다 재진입니다. 자, 그런데 면지는 지문을 안 썼죠. 면진 개념은. 면지는,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에 체크해서 공부해 두십시오. 자,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뭘 이용한다 했어요? 자, 집안의 진동하고 구조물의 진동을 다르게 한다 했죠. 여기에 뭘 설치해서? 방진, 대표적인 거 하는 거네.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진 고무를 설치해서 집안의 진동과 구조물의 진동 즉의 이너지구로 다르게 해서 지진력을 흡수하는 기술이 무엇이다? 면진 기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면진은 이럴 때 씁니다. 자, 디자인이나 외관상 상부 구조물을 보강을 못할 때야. 위를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디자인 따지면 튼튼해질 수 없죠. 쉽게 이거잖아. 우리도 몸매 따지면 튼튼해지면 안 되죠. 맞아? 역도 선수가 장미란 씨가 몸매 따진다고 S라인 유지하고 있으면 역도 못 들죠. 그래서 이건데, 디자인상, 이런 외관상, 구조물을 상부 구조물을 보강하지 못할 때 무슨 기술? 면진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면을 비정형으로 제약해서 이걸 틀리게 한 거죠. 항상 정형해야 돼. 자, 단순, 간단, 명료해야 돼. 구조의 개념이 이게 간단, 단순, 명료해야 돼. 다양, 복잡, 이거 하면 안 돼요. 비정형, 그러면 정형이어야지 되죠. 비정형은 쉽게 붕괴됩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을 낸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필로티형 구조 내진 설계상 불려. 자, 이겁니다. 제가 그때 이 수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잘못했던 게 있는데, 80년도
후반에 저겁니다. 누가 있으면 대통령이 누구 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 건설하면서 막 지면서 이때 86년도 저는 일단 노태우 대통령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80년도 중반 때부터 이런 건물이 많이 졌어요. 밑에는 라멘 구조 필로티 형태로 했어요. 필로티로 하고 막 주차도 하고 막 이렇게 뻥 띄워놓기도 하고 위에다 벽식 구조를 지은 거야. 이렇게 위에는 벽식 구조고 밑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여기는 무슨 구조? 라멘 구조, 골조 구조로 한 거예요. 골조 구조로 하니까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거든. 흔들리거든. 이 기둥 세워서 이 뻥뻥 띄워놓은 거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위에는 뚱뚱하고 내가 그때 예를 이걸 많이 들어야 되는데 서울 탱고를 부르신 누굽니까? 방실 씨가 상부는 통통하신데 다리는 날씬하셨잖아요. 그 예로 들어드렸거든요. 이걸 맞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10회 때 내준 거야. 옛날부터 이거 수업을 했는데 10회 때 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약하죠? 위에는 약하고 위로 무겁고 흔들리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내진설계가. 이거 안 좋은 거. 특히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상하층에 혼합구조 안 좋은 거예요. 쉽게. 혼합구조. 혼합구조는 내진상 불리합니다. 예. 혼합구조는 내진설계상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일본 고베 시청. 일본 고베 시청이 혼합구조에서 톡 붕괴됐어요. 다른 거는 안 높은 거는 안 붕괴한데 일본 고베 시청이 붕괴된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집안의 액상화 현상 우려되는 건 지중구조물 기초를 일치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봐두면서 나머지 몇 가지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저거 체크하시고, 자, 해설에서 있죠? 3번 체크하시고, 불필요한, 자, 구조물의 무게를 최대한 어떻게? 줄여줘야 돼요.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진에서 있죠? 재진에서 저거 체크하십시오. 장점, 단점 알아두세요. 장단점. 기존 건물의 구조 형식에 좌우되지 않고 특히 지방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집안의 종류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단점은 대형 컴퓨터나 개척기술 체험으로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건물에 일반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번 체크하시고 기둥 파괴보다 무슨 파괴? 보파괴 유도하라. 전단 파괴보다 힘 파괴를 유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라겠죠? 골조 구조인 라멘 구조는 지진 에너지를 포가 흡수하도록 설계한다는 거예요. 흡수하도록 설계하라는 겁니다. 라멘 구조는 골조 구조는 지진 에너지를 뭐가 흡수하더라? 포가 흡수하도록 설계하라 이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지진에 대응한 기술 중에 하나인 재진에 대한 설명해놨습니다. 재진 기술. 그래서 재진 장치, 바로 동조 질량 감색이라는 재진 장치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었고 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존 건축물의 구조 형식에 관계없어요. 뭐 가구식 구조든 일체식 구조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방계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건물 자체의 대형 컴퓨터 개척기 보유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소형 건물엔 일반화될 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바람 또는 지진의 수평 하중에 저항하는 벽체는, 자, 수평 하중에 저항하는 거는 바로 무슨 벽이다? 전단벽이에요. 자, 내력벽은 이겁니다. 내력벽은 기본 무슨 하중? 수직 하중. 수직 하중을 분담하는 벽이에요. 쉽게 건물의 고정 하중이나 무슨 하중? 적재 하중, 하하중, 고정 하중, 장기 하중을 부담해 줄 수 있는 벽이 무슨 벽이다? 내력벽이에요. 내력벽 개념입니다. 그럼 내력벽은 간단히 이렇게 보면 된다 했죠? 자, 어렵게 보지 말고 내력벽은 이게 내력벽입니다.
한 시간에 한 파트씩 탁탁 끝냅니다. 좀 빨리 나갑니다. 미리 예습하고 오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입니다. 자, 이 내력벽이라는 것은 건축물 골조를 짤 때 같이마다 제작된 벽이에요. 그게 내력벽이에요. 그리고 건물 골조를 짜고 나서 나중에 설치되는 벽은 무슨 벽? 비내력벽이 필요해.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이런 벽 설치하죠. 외벽 막고 이런 거 하죠. 그런 건 전부 다 뭐다? 비내력벽이야. 그래서 쉽게 이겁니다. 건물 막 빼다 올라가다가 부도 나가요. 공사 중단의 아파트 있죠. 아니 공사 중단 건물들 있죠. 거기 있는 벽이 있죠. 내력벽인 거야. 왜냐하면 공사하다가 뼈대만 해놓고 수도판 경우 많죠. 많죠. 그런 건물의 그 벽이 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돼.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전담벽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콘크리트 구조의 내진 설계상 연성을 증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거나 했죠. 자, 골조 구조는 주로 볼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설계하는 게 연성 증가입니다. 기둥은요, 왜 그런가? 기둥은 전담 파괴가 이루어지거든. 그게 연성이 부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압축력을 받다 보니까 탁 전담 파괴가 돼요. 자, 그리고 2번 폐쇄형 후폭근을 촘촘히 배치해서 뭐다? 콘크리트 구속시계. 후폭근이 뭐라 했어요? 후폭근이 띠철근입니다. 그럼 폐쇄형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이걸 폐쇄형이라 해. 폐쇄형은 기둥에 주근이 이렇게 있으면 띠철근을 돌릴 겁니까? 완전히 돌려준 게 폐쇄형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감싸주는 거 이거는 무슨 형? 폐쇄형이야. 이렇게 완전히 돌려준 걸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힘 파괴보단 전담 파괴가 먼저 발생하면 된다니까? 안 됩니다. 무슨 파괴? 힘 파괴를 유도시켰네. 전담 파괴보단 힘 파괴. 그 다음에 4번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연성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철근량을 좀 증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의 단부의 하단 측면 부분에 탄소 섬유나 강판 부착이나 늑근이죠.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해놨죠. 먼저 1번에 지진 하중은 지진 발생 시 집안의 가속도와 건물의 질량을 곱해서 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했죠.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죠. 지진력은 이렇게 되죠. 고정하중하고 고정하중 플러스 무슨 하중? 하라중. 하라중에 수평 진도 곱한다 했잖아요. 진도가 이렇게 계산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지진력 지진하중은 그래서 그 집안 가속도 지진 수평 진도에 따라 집안 가속도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질량을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으로 지진 하중에 영향을 가장 주는 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하중하고 무엇이다? 수평 진도, 집안 가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흔드네? 여기에 좌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지진 하중은 건물의 고유 주기에 비례해서 커진다. OX, X입니다. 건물의 진동 주기하고 지진 하중은 실제 반대라 했죠. 자, 건물이 있을 때 고유 진동 주기가 있겠죠. 진동 주기하고 그리고 이 지진 하중은 얘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얘는 감소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제곱근의 반비례 관계. 제곱근의 반비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깊이는 안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것만 명심하자. 고유 진동주기가 길어지면 지진 하중은 어떻게? 감소된다? 감소됩니다. 그 점을 알아요. 그래서 고유 진동주기가 짧을수록 지진 하중은 증폭됩니다. 커집니다. 그 점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에 내진 설계 시 층간 범위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건물의 무게 중심과 강성점을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건물 있죠? 건물이 있을 때 이게 좋아요. 코아 있죠? 전담벽 설치하는 데가 코아인데 코아 부분이 중심 코아가 좋아요. 한쪽에 편심 코아가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이거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다 전담벽 설계해놓고 여긴 전담벽이 없어. 이런 거 좀 불리하다는 거예요. 쉽게 한쪽은 튼튼한데 한쪽은 약하다 이거야. 나는 한쪽만 운동해가지고 막 한쪽 팔을 하고 한쪽 다리는 대단히 힘쓰고 퉁퉁해있는데 한쪽은 홀쭉하다 이러면 안 좋죠.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강성 중심하고 무게 중심을 일체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있는 게 좋죠. 이렇게 있으면 쉽게 붕괴되잖아요. 맞죠? 무게 중심과 강성 중심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붕괴가 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구조물의 모양과 청별 중량이 같은 경우 층수가 증가할수록 지진 저항하는 힘이 감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죠. 모양과 청별 중량이 같은 경우 층수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쉽게 여러분들 이거죠. 동전을 쌓아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동전을 쌓아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넘어질 가능성이 높죠.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이 건축물 지을 때 밑에가 어떻게? 크죠? 튼튼하죠? 단면 크잖아요. 위로 갈수록 줄잖아요. 기본이. 맞죠? 밑으로 튼튼하게 설계합니다. 맞죠? 아닙니까? 1층 기둥하고 100층짜리 100층에 있는 기둥하고 똑같으면 돼, 안 돼요? 이 모양과 중량이 같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튼튼하게 지죠?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같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쌓아 올리면 안 좋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혹시나 해놓은 거예요. 건물의 주요 구조 보이죠? 몇 가지 있었다? 6가지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내력벽포, 지붕틀, 바닥, 주계단, 기둥이 주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건축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일체식 구조. 자,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뭐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이죠. 그래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내진, 내하, 내구, 내풍 구조 다 된다 했죠. 자, 그리고 현수 구조하면 구조물을 케이블로 매당 구조이기 때문에 현수 구조는 케이블 내부의 지배적인 응력이 뭐가 된다 했지? 인장 응력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인장 응력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치 구조는 보통 압축력으로 전달하고 아치 하부에 무슨 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구조였습니다. 그럼 아치 구조는 힘을 바꿔준 구조라고 했죠.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시켜준 구조라는 걸 항상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벽식 구조는 공면판의 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외력을 면내 힘으로 지지하고 구조로 분리한 힘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도록 한 구조는 벽식 구조 아니죠. 벽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하고 무엇이다? 이 철근 콘크리트 벽인 전담벽하고 슬랩으로 이제 전담벽, 벽과 또는 내력벽이라고도 합니다. 내력벽. 동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슬랩으로 구성된 거죠. 벽하고 무엇으로? 슬랩. 이 두 가지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구성된 구조가 벽식 구조고. 근데 현재 이것은 무엇으로 뒤에 쓰는 것은 무슨 구조? 셀 구조입니다. 셀 구조. 셀 구조에 대한 특성을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우측에 17페이지 보면 3번 해놨죠? 3번 셀 구조에 대한 해설의 셀 구조의 특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5번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골조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근데 여기 슬래브 안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핵심 포인트는 보야보. 그걸 알아두시면 돼. 부지 강접합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 라멘 구조의 보는, 자, 보는 고정단으로 설계되죠. 고정단으로 설계됩니다. 고정단입니다. 고정지지로 설계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그 해설에서 간단히, 그래서 라멘 구조를 우리가 앞으로 적으라고 꼭 기억하라겠죠. 라멘 구조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골조 구조. 무슨 구조? 골조 구조. 라멘 구조가 골조 구조라는 거 기억을 항상 해 놓으십시오. 뭐 기둥보 구조라고도 칭합니다. 그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 좀 읽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특히 그 5번 체크 잠깐 하세요. 5번 건물골조 방식 나오죠. 건물골조 방식 나오죠. 건물골조 방식, 수직하중은 입체골조가 지향하고 지진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세골조가 부담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건물골조 방식이라 해요. 그래서 건물골조 방식은 자 이렇게 됩니다. 건물골조 방식은 자 이런 철근 콘크리트 있죠.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같은 일체식 구조하고 가구식 구조한 철골 구조에서 약간 다르다. 그러면 수직하중은 똑같죠. 입체골조가 부담을 합니다. 수직하중은 입체골조, 기둥보 바닥판 있죠. 일체골조가 부담을 한다는 게 수직하중은. 그럼 입체골조가 뭐예요? 기둥보 슬래브, 이게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서로 조화시켜서 입체골조가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무슨 벽? 핵력을 뭐가 부담한다? 전단벽이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지진하중은 이거는 핵력, 전단벽으로, 지진하중을 전단벽으로 부담을 하고요. 전단벽. 그런데 철골 구조는 지진하중을 가세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두 가지를 다 써요. 가세 쓰는 경우도 있고 전단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두 개를 다 씁니다. 현재 건물 지을 때, 설계할 때, 구조 설계를 할 때 요거로 설계해 주는 데도 있고 요거로 설계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근에 빌딩 짓는 거 있죠. 웬만한 높은 건축물 있죠. 거의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 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 건물골조 방식. 자, 여기 있죠. 시청 있죠. 건물골조 방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조금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16번. 자, 구조물의 응력 계산에 대해서, 응력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입체 트러스 구조는 주로 뭐다? 축방향 응력으로 외력에 지향하는 게 입체 트러스 구조입니다.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는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선형 부재를 입체적으로 조립한 구조라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재가 뭐가 받아서는 안 된다? 전단력 받으면 안 돼. 부재가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를 받으면 안 돼. 힘 모멘트. 이 두 가지가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라멘 구조는 주로 힘 모멘트하고 전단 응력으로 외력에 지향합니다. 그래서 2번에 힘 모멘트는 누가 부담하는가 하면 주근이 부담해요. 뒤에 글씨가 먼저 나오나. 힘 모멘트는 이거는 주근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전단력은 전단 포강근들이 부담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다? 너끈 스트럽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셀 구조는 주로 면내 응력으로 외력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달았다 했죠. 케이블에 뭐가 지배적이다? 인장 응력이 지배적인 거라 했죠.
그 다음에 5번 아치구조는 주로 축방 영역과 전달 능력으로 외력에 저항한다. 아치 구조는 무엇으로 힘으로 한다? 압축력이죠. 아치 구조는 압축력입니다. 이렇게 내부에는 압축 응력이겠죠. 내부에는 압축 응력이 저항하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자,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무슨 슬래브? 플랫 슬래브가 나옵니다. 플랫 슬래브는 무량판 구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내부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보는 설계자 나름이에요. 설계자 마음이고 일단 내부보는 설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둥에서 바닥판 이 슬래브의 하중을 직접 그래서 이 기둥이 부담하는 거죠.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 플랫 슬래브였고, 그 다음에 2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인장에 강한 철근, 그러니까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 일체화시킨 구조가 무엇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고, 프리캐스 구조는 쉽게 말하면 조립 구조. 그래서 부재를 현장 외의 장소에 제작해서 현장에 반입해서 조립하는 구조였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조적 구조. 자, 이야기했죠. 식자는 빼도 된다 했죠. 그래서 조적 구조는 벽돌, 볼록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와 같은 접착 재료로 쌓아 올린 구조가 무슨 구조? 조적식. 근데 내진 구조는 아니에요.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18번 조립식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기계화된 시공으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죠. 급부지 공사가 줄어들고 고강도 콘크리트 부재를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단위 부재 간의 접합부가 뭐 돼서 일체화돼서 강성이 어떻게 높아진다. OX, X예요. 자, 이 조립식 구조의 단점이 뭐다? 접합부 일체화가 어렵다는 거야. 접합부 일체화가 되는 건 일체식 구조예요. 접합부 일체화가 어렵습니다. 일체화가 어려운 것이 바로 조립식 구조의 단점이거든. 조립식 구조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접합부 일체화가 가능한 것은 무슨 구조?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량 생산으로 공사비를 뭐다?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5번에 자재의 운반이나 제약이 있고 설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데 있죠. 저런 데 좀 많이 하자. 공기 단축을 위해서 외국에 지금 있죠. 빌딩 지을 때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립 형태를. 그 다음에 19번은 그냥 한번 읽어두세요. 19번.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대공간이나 장서판을 구성하기 위한 구조 시스템의 가장 부적합한 것. 자, 보통 특수 구조가 아닌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막 구조나 입체 트러스 구조나 셀 구조, 이런 케이블 구조 이런 건 특수 구조죠. 일반 구조인 4번의 무슨 구조? 라멘 구조, 골조 구조. 자, 그러면 라멘 구조는 대공간 힘들죠. 라멘 구조, 이 골조 구조는 경제적인 간사이가 얼마 안 돼. 경제적인 간사이를 우리가 경간이라고 됐고요. 교수님들이 다양하니까 다 씁니다. 스팬이라고 됐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간사이 경간이 스팬이 얼마 된다? 6m 전후예요. 대공간으로 구성. 자, 공간을 넓히게 되면 어떻게 부재 단면이 커져요? 자중이 되는 거 같아요. 지 몸무게를 자꾸 커져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22번 있죠? 얘들은 제가 보니까 올해도 아닐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시대 때면 이제 합시다 이렇게 할 건데, 커튼을은 공장 제품으로 뭐다? 외벽을 조립하는 것이 뭐다? 커튼입니다. 옛날은 원래 비내력벽을 의미했거든. 근데 지금은 공장 제품으로 있죠? 외벽을 조립하는 구조를 다 커튼이라 이렇게.
그러면 커튼은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그러면 상부 하중을 분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고정하중이나 하라중 같은 거 분담하면 안 돼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그 해놨는데요. 별로 안 갈 것 같아. 교수들이 아직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간단히만 설명해 줄게요. 거기에서 초고층 건물 구조인 수평하중에 지향하기 위해서 건물의 외곽 기둥을 밀실하게 배치해서 일체에서 초고층 건물을 계획하는 구조 형식은 이거는 튜브 구조입니다. 4번의 튜브 구조로서 어디인가 하면 9.11 테러로 붕괴된 무역센터 건물이 튜브 구조였습니다. 튜브가 바깥에 이렇게 뭐가 됩니까? 튜브 있죠? 여러분들 튜브 생각나죠? 이거 바깥에 공기 들어있잖아요. 바깥에다 기둥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튜브 구조입니다. 그런데 1번에 메가 칼럼 구조 있죠? 얘가 메가가 뭐야? 우리 휴대폰도 메가 있잖아. 큰 거. 맞아? 메가는 크다는 거야. 칼럼은 기둥이야. 기둥 하나가 엄청 큰 거야. 메가 칼럼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타이페이 101입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101 빌딩이 101층짜리 빌딩이죠. 걔가 메가 칼럼 구조예요. 기둥의 한 변의 길이가 6m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라멘 구조의 경제적인 간 사이가 6m인데 얘는 기둥 한 변의 길이가 6m예요. 벽이라고 쳐도 되겠죠? 맞아요? 그 정도 크기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그럼 우리나라 메가 칼럼 구조는 어디에? 제1롯데월드. 제1롯데월드 있죠? 550m 건물 있죠? 걔가 메가 칼럼 구조입니다. 혹시나 해서 알아두세요. 대각가세 구조는 63빌딩. 우리나라 63빌딩이 대각가세 구조입니다. 철골로 짜놓고 옆에다가 X자 해놨어요. 건물 지을 때 보거나 아니면 전망 엘리베이터 저기서 쭉 내려올 때 보시면 돼. 자, 그거 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부터는.